6번에 살펴볼게요. 수미상관은 시의 처음과 끝이 같거나 유사한 거고요. 시행을 명사로 마무리해서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소재의 나열을 통해 역동적인 분위기, 힘차게 움직여 계절적 이미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나오지는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단어가 있대. 말을 건네는 방식,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오케이. 다음.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을 거예요. 모의고사에 이 말이 나오면 일단 말 자체는 맞는 말이다. 모의고사에 요 문장이 나오면 문장 자체는 맞는 말이다. 그렇게 좀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국에 모의고사 있죠. 이런 문학은 빨간색 문장 싸움이야. 저런 게 얼마나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 있느냐. 27번 가의 기차와 나의 방에 대한 얘기 됐고 28번은 읽고 푸실 시간 드릴 거고요. 뒤로 넘어와서 29번 문제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 보기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먼저 읽어보란 얘기입니다.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화자는 투병으로 생기를 잃은 나의 화자는 객지에서 홀로 힘겨워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가와 나의 화자는 유사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한다. 무기력한 화자가 절망적으로 인식하다가 특정한 계기로 정서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긍정적인 심리 상태에 이릅니다. 이 과정에서 대상의 속성에 주목합니다. 기운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뭔가를 보고 느껴. 쟤는 열심히 사네.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마음 고쳐먹는다고. 앞으로 넘어오자. 떨리는 손으로 풀 죽은 김밥을 입에 쑤셔 넣고 있는 동안에도 누가 화자인 나의 행동이지. 근데 어때요? 투병 중이라서 다소 무기력해 보입니다. 기차는 여름 들판을 내 눈에 밀어 넣었다. 기차를 타고 가면서 김밥 먹고 있었나 봐요. 역시 사이다인데, 칠성 사이다. 여름 들판을 내 눈에 밀어 놓았다.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고요. 여름 들판을 내 눈에 밀어 놓았다. 그냥 여름 들판이 보였다. 연두빛 벼들이 눈동자를 찔렀다. 연두빛 벼들이 보였다. 눈에 들판을 밀어넣고 연두빛 벼가 눈동자를 찔러 넣었다. 일단은 시각적 혹은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연두빛이라고 하면서 색채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벼가 연두빛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계절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죠. 들판은 왜 저리도 푸른가 의문 괄호 열고 나와는 달리. 들판이 푸른 건 살아있는 거야 죽어있는 거야? 살아있는 거죠. 들판은 생명력이 넘치고 있어. 나와는 달리. 아니다. 푸르다라는 말은 적당하지 않다. 초록은 동색이라지만 연두는 내게 조금 다른 종족으로 여겨진다. 많은 사람들이 초록이랑 연두랑 같은 색깔이지 라고 하지만 나에게는 초록과 연두는 다르게 느껴져. 나에게 초록과 연두는 다르게 느껴져. 거기에는 어디에는 연두색에는 아직 고개를 숙이지 않은 출렁거림 또는 수런거림 같은 게 남아있다. 연두색 별을 보면 출렁거림, 수런수런거림 이런 게 느껴져. 출렁거림, 시각적, 수런수런거림, 청각적. 저수년한
아주 순수한 벼포기들, 명사형 종결. 그런데 내 안은 왜 이리 어두운가? 괄호 열고 저 벼들과 달리 나는 왜 이렇게 어두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죠. 그러면 이렇게 끊을 거예요. 끊어놓고 그런데 앞부분에서는 외부의 정경을 묘사하고 뒤에서는 내 안을 봅니다. 내부로 옮겨지고 있지.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뭐라고? 외부를 바라보다가 내부를 바라봅니다.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나를 빛바라게 하려고 쏟아지는 저 햇빛. 자, 이 햇빛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내가 빛바래게 색이 흐려지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만큼은 이 햇빛은 뭐라고? 화자를 힘들게 만드는 거야. 화자를 힘들게 만드는 존재지. 결국 어두워지면 빛바랄 거라고 중얼거리면서 어느 순간 그냥 어두워지면 나도 죽겠지. 이러다 나 죽겠지. 라고 생각하던 순간 역시 명사형 종결.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것이 마치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는 듯이 울음을 터뜨리면서 아직은 뭔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감정이 생겼어. 새로운 감정이 생성됐어. 눈에 즙처럼 괴이는 연두. 역시 또 명사형. 그래, 저 빛에, 연두빛에 나도 두고 온 게 있지. 그래, 나의 생명 아직 남아있지. 나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있지. 기차는 여름 들판 사이로 오후를 달린다. 투병 생활하면서 기운이 없었는데 벼들의 저 연두색 빛을 보면서 쟤네들은 되게 생명력 넘치는구나. 나도 다시 생명력을 포기하면 안 되겠어. 살아봐야 되겠는걸? 이라고 다짐하는 거지. 밑으로 내려오자.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을 시예요. 백석, 일제강점기. 평안도 방언을 주로 사용을 하고 음식 이야기 자주 하시면서 우리 민족의 가족을 포함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시인입니다. 외놈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행복했던 시절 얘기도 많고 외놈들이 쳐들어와서 이제는 못 살겠네, 다 뿔뿔이 흩어졌네 얘기도 있는데 이 시는 두 번째, 외놈들 때문에 다 뿔뿔이 우리 가족 흩어졌네 이야기고요. 제목 남신의주 유동 박씨봉방이라는 건 남신의주 유동 주소예요. 편지 주소야. 발신인 주소야. 박씨봉 씨라고 하는 집 주인네 방 새들어 살고 있습니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편지 쓸 때 솔직하게 써요? 누구한테든 편지 쓸 때 솔직하게 써요? 약간 좀 꾸며서 써요? 꾸며서 쓰냐? 이 편지는 1762년 영국에서 시작돼요. 이런 편지 쓰지는 않을 거잖아요. 대부분 편지는 솔직하다고. 이러한 편지 주소 형식을 터서 화자는 굉장히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드러낼 거고 자신의 나 요즘 이렇게 지내 근황을 설명하는 효과를 줄 겁니다. 왼쪽으로 와서 이제 본문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았어. 나는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고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살던 집도 없어지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과도 멀리 떨어져서 열거 반복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야? 우리 가족 깨졌어요. 가족의 해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가족이 해체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쉼표를 통해서 시의 호흡을 조절해 줍니다. 그 어느 바람 쐬인 쓸쓸한 거리 끝을 헤매었었다.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집 떠나와 고향 떠나서 유랑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센 쓸쓸한 거리 끝을 헤매이었다. 쓸쓸하다라면서 시적 화자의 정서를 직접 드러내고 있지. 날도 저물고 바람 세고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져 오는데 나쁜 상황이 더 자꾸 벌어지고 있죠. 사자성어 설, 쌍, 가, 상. 나는 어느 내 목순의 집, 바로 여기가 박시봉 씨네 집이에요. 박시봉 씨네 헌삿 지푸라기를 깐 한 방에 들어서서 쥐인을 붙이었다. 쥐인을 붙이다. 새들어 살다. 아유 이게 뭐 새를 달래니까 죽이는 허는디 여기 아유 이게 사람 살만한 방이 아닌디. 이리하여 나는 습내가 나는 후가 춥고 촉각 누긋한 눅눅한 축촉각 이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해서 내 한 몸 이 세상 살아가기에 감당하기 힘들어. 이 한 몸 감당하기 힘들어서 디롱뱅이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지푸라기나 풀따위가 뒤섞여 엉클어진 뭉텅이에 피운 불 그냥 대충 추위라도 좀 가시셔 하면서 박시봉 씨가 눅눅한 방이니까 요거라도 좀 째시죠 하면서 갖다 준 거야. 박시봉 씨 착해. 세입자한테 잘해줘. 디롱뱅이의 북덕불 박시봉 씨의 나이에 대한 배려. 그것을 안고 손을 조이면서 제 위에 뜻없는 글자를 쓰고 문 밖에 나가지 않고 자리에 누워서 무기력하게 손에 손깍지 벽에를 하여 뒹굴면서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했다. 내 슬픔과 어리석음을 자꾸자꾸 반복해서 되뇌이다. 소 반추동물인 거 혹시 알아요? 먹을 수 있을 때 잔뜩 먹어놔. 근데 이게 소 키우다 보잖아? 그러면은 저거 밥 지푸라기 한 2시간 전에 먹었는데 아직도 지푸라기를 씹고 있어. 2시간 전에 분명히 꿀떡꿀떡 생긴 걸 보는데 뭐냐면 지푸라기 생겨놓고 욱 뱉어가지고 다시 그거 씹어서 생기거든. 그게 쐐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슴이 꽉 메여옵니다. 인생이 답답해. 내 뜨거운 것이 눈에 핑 고여 눈물을 흘려. 내 스스로 화끈 불도록 부끄러울 지경이면 내 인생 생각해보니까 진짜 부끄러워. 정서를 또 직접 드러내고 있죠.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느끼는 것이었다. 여기가 화자의 절망감이 최고조에 달한 부분이다. 이때 가서 빨리 꼭 안아줘야 돼. 자살할 수도 있어. 그러나 시에서 그러나 나오면 분위기가 전환이 되죠. 그래서 시상 전환되는 부분.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위로 허연 문창을 바라보던가 눈을 떠서 위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데 위로 상승의 이미지가 나타나는군. 이때 내 뜻과 내 힘, 나의 의지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이며 생각하고 이것, 나의 의지보다 더 크고 높은 것, 운명. 혹은 간혹 일부 학교에서는 신, 절대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 운명이라고 할 거예요. 운명이라는 게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운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여러 날 지나는 동안 성찰의 과정. 내 어지러운 마음에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이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았고 마음이 진정되는 거지. 차분해졌어. 근데 외롭다라는 생각은 또 들어. 그때쯤 덜어 나주쏜 저녁에 살랑살랑 저녁에 살랑살랑 의태어 어허허허 의성어 싸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데 이런 저녁에 화로에 더욱 다가서며 아까는 무기력하게 글씨나 쓰고 있었지. 무릎을 꿇어보며 경건하게 어느 먼 산 뒷섭에 바위 옆에 외롭게 서서 어두워져 오는데 눈을 맞으면서 살랑살랑 소리를 내며 눈을 맞으며 보기 드물고 굳고 정 깨끗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갈매나무라는 나무처럼 살리라 하고 다짐했다. 요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고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 이 힘든 세상 나 깨끗하게 살겨! 라면서 의지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가 의지적인 거예요. 뭐뭐 하리라, 뭐뭐 해야겠다 라는 말이 있어야만 의지적인 건 아니야. 이렇게 됐을까요? 26, 7, 8, 9 네 문제 푸는데 엄청 여유 있게 3분 드릴 거예요. 시작!
3분은 엄청 사치스러운 시간이 아닌가? 일 번 가는 숨이 상관 아니죠. 가의 시행 명사로 종결되는 부분이 있어. 가에서 딱히 소재 나열하거나 지금 투병 중인데 역동적이지 않잖아요. 계절적 이미지 있어요. 말을 건네는 방식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지. 만약에 이게 실제 시험장이었다면 이제 나만 가지고 2번, 4번 두 개만 보는 거야. 나머지 보는 거 아니야. 시험장에선. 이렇게. 나중에 오답 정리할 때나 한 번 더 보는 거지. 나 숨이 상관 아니에요. 나 명사형으로 안 끝납니다. 박시봉방씨 역동적이지 않아. 계절적 이미지, 그렇지. 바람 쐬서 추워. 시적 상황, 아우 힘들어. 있죠. 정답 4번. 말 건네는 방식 아니야. 가와 나 둘 다 독백체야. 2번, 27번. 가의 기차와 나의 방에서 기차에서 과거의 아픔을 떠올린다? 아니죠. 방에서 이상적, 나 이 방 너무 사랑해. 청산별곡의 청산 같은 데야? 아니죠. 가에선 화자가 애상감, 그렇지. 왠지 힘들어. B에서는 자족감, 스스로 만족해. 방 안에 있으니까 너무 풍족하고 만족스럽고 그래? 아니죠. A에선 화자가 투병 중인데 뭐가 즐거워? B에선 고독감 느낀다? 맞아. 둘 다 내적 갈등을 경험합니다. 내적 갈등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 두 가지 감정이 다 들면 돼. 가에선 절망감 들었다가 이제 살아봐야겠는데 나에서는 아 너무 외롭고 쓸쓸해 나 죽을 것 같은데 아니야 갈매나무처럼 살 거야. 이런 감정 들어가는 거니까 5번 맞다고 보시면 되겠지. 28번 기억에서부터 미음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미 답은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 2번. 햇빛은 나를 바래게 하는 거잖아. 성숙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틀린 거 2번. 뒤로 넘어가서 29번 볼게요. 경영아 2번 몇 번이에요? 정답? 제가 대답할게요. 정답 2번. 틀린 거 찾는 거니까요. 가에서 들판은 왜 저리 푸른가 나와는 달리 감탄하죠. 바람은 더욱 세게 분다. 아우 사는 거 힘들어. 자신과 대비되는 특정 대상의 속성에 주목합니다. 가에서는 나와는 달리 들판은 푸르지. 나와는 달리 바람은 부는 건가?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2번이 정답.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 괜찮을까요? 잠시 정지.